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작성한 적이 있었던 게임 기획서를 한번 보면서 게임 기획서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 게임 기획자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게임 기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취미 반, 재미 반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거니까 어, 모든 게임 기획서가 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한번 연습용으로 적어봤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그 좋아하는 게임 이제 커맨드 앤 컨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에 대한 가상 게임 그 기획서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보시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먼저 보실게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먼저 쓰고 나서 그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 사업 계획서는 제가 2015년 11월에 작성한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함부로 퍼각이라든지 뭐 수정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락을 걸어놨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를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게임 제목은 커맨드 앤 컨커 3 2007년에 이제 나온 작품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가상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 실제로 이 게임은요. 그 원래는 이제 웨스트우드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EA에 의해서 인수가 된 이후에 EA에서 만들어진 그 후속작이죠. 제 3편이죠. 3편. 자, 근데 이제 워낙 이거는 대작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게임에 대한 기획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EA의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제 멋대로 작성을 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제목이나 순서 같은 것도 그냥 제가 다 임의로 정한 거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프로젝트명은 이제 커맨드 앤 컨커 3, 줄여서 이제 CNC3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이 너무 길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말이 길어지잖아요. 자,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 자, 커맨드 앤 컨커는 이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줄여서 RTS라고 부르죠.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을 RPG로 줄여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커맨드 앤 컨커의 외전 작품인 레드 얼럿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온 게임들이 더 잘 팔렸기 때문에 이거는 96년도 기준의 그런 자료예요. 자, 커맨드 앤 컨커 프랜차이즈의 그 전체 판매량은 2,900만 카피, 그 EA에서 직접 집계한 그 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2,900만 카피, 감이 잡히시나요? 보통 이제 가수들이 이제 새 앨범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요즘은 한 2만 장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한창 가요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100만 장 판 가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100만 장을 팔았다는 거는 정말 떼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게임도 10만 카피, 100만 카피 이러면 대작인데 그 당시에 나온 커맨드 앤 컨커 모든 시리즈의 판매된 수량을 다 합쳐봤더니 2,900만 카피.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EA가 이제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서 팔린 수량하고 다른 나라에서 팔린 수량까지 다 합쳐서 나온 거니까 그 점은 이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2,900만 카피에 달하는 베스트셀러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굉장히 잘 팔았던 그런 시리즈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개발할 커맨드 앤 컨커 3는 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단순한 후속편이 아닌 혁신적인 요소와 전작의 재미를 동시에 지닌 게임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게임이니까 이번에도 잘 만들어서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짧은 요약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아, 이걸 만들면 이 정도로 돈을 버는 건가? 이렇게 바로 감이 잡히죠. 호주머니에서 돈 꺼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자각이랑 거의 달라진 점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작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권 뭐 6에서 철권 7으로 갔을 때 뭐 옷만 살짝 바뀌었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데드 오어 얼라이브 같은 이제 격투 게임도 5편에서 그래픽이 확 좋아졌다가 6편으로 가니까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 팬들은 이걸 우려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커맨드 앤 컨커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분명히 이름을 똑같이 이어서 1, 2, 3로 나가고는 있는데 그래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재미도 완전 재밌어지고 마치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스퀘어 에닉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파이널 판타지 7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픽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그 컨텐츠 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기존 게이머들이 기존이랑 똑같이 만드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요소를 조금 더해가지고 더 멋있게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더 멋있게 만드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시리즈물을 만들 때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장르. 자, 게임은 장르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자원을 습득하고 생산, 전투를 동시에 키보드와 마우스만으로 쉽게 컨트롤하며 자, 키보드와 마우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게임이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게임기용이었으면 이런 패드를 들고 게임을 했을 겁니다. 자, 유닛과 종족 간의 상성을 전략적 스트라티지로 활용을 해서 현대전 혹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전쟁을 간접점으로 체험하는 장르다.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이란 거는 이제 간접 체험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 리얼타임 스트라티지 시뮬레이션의 맨 앞 글자를 따서 RT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나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게임은 EA라는 자신의 본사에서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게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게 설명은 안 돼요. 짧고 굵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굵은 글씨에 밑줄을 쫙쫙 쳐줬죠. 이게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제가 처음에 이걸 작성했을 때 이렇게 작성 안 했었어요. 그냥 주르륵 써놨어요. 그랬더니 게임 기획을 해본 제 친구가 딱 보는 말이 이거 노인네들이 보면 모른다. 이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여주더라도 휙휙 넘긴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끔 딱딱딱 이렇게 키워드 봐가지고 글씨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제서야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에다가 글씨 넣고 굵게 하고 진하게 하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요, 그 글씨보다는 그림보다는 영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적어 놨더라도 이 글씨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림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귀로 듣는 거죠. 글씨는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이 그 내용을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자 커맨드 앤 컨커 1이나 2에서 나왔던 장면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차량이 여기 그 광물을 채집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전자 커맨드 앤 컨커 2에서 이제 기지의 건물을 생산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탱크 같은 거를 막 건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한 방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적군끼리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막 옆에서 막 폭발도 일어나고 막 여기서 막 미사일도 날아가고 막 그러고 있죠. 딱 봐도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또 게임 화면하고 완전히 다르죠. 게임 화면과 게임 화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동영상인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그 이렇게 뭐 3D로 만든 그런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특히 이 보시면 이 케인이라고 하는 이 대머리 아저씨가 그 악당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이 아저씨의 카리스마 때문에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려면 실제로 배우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본 주고 연기를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감을 주고 또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를 보면은요. 자, 프로젝트의 플랫폼. 자, 게임이니까 어떤 그 장치에서 돌아가는 게임인지 반드시 명기를 해야겠죠? 자, 하드웨어는 PC 및 엑스박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쓰려면 IBM, 그러니까 윈도우가 깔려 있는 그런 PC냐, 아니면은 뭐 맥이 설치된 뭐 그런 그 알죠? 그 애플이 만든 컴퓨터 그쪽에서 돌아가는 PC냐 이렇게 다 구분을 해 주긴 해야 됩니다. 자, 패키지 형태고요. 그 다음에 DVD가 한 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이 이제 3D로 만들어져서 그 방대한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DVD 한 장이 쏙 들어가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게임들이 막 CD가 막 3장, 4장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CD 중에 한 장이라도 뭔가 깨지거나 이제 긁히게 되면 그 CD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힘들었죠. 근데 DVD 한 장이니까는 용량이 또 많고 관리하기가 쉽고, 그리고 설치도 또 금방 끝나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막 계속 CD를 갈아 껴야 되는 그런 일도 없겠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ESD 판매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구매를 할 때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시리얼을 입력하지, 뭐 이렇게 뭐 무슨 뚜껑을 열어가지고 뭐 CD를 넣고 막 이렇게 설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귀찮아서 만든 게 스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팀에서 나중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스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팀이 생기고 나서 커맨드 앤 컨커 3를 이제 스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자, P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이며, 게임기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엑스박스는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PC의 개발 소스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엑스박스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임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PC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랑 오피스를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 엑스박스라는 게임도 결국은 그 안에 돌아가는 컨텐츠가 다 PC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C용으로 만든 게임을 엑스박스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플스용으로 판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역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돌아가던 게임이 스팀에서도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는 돼도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규모. 개발 기간은 이 기획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개발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자, 현재로부터 약 3년 동안, 3년 동안 이 게임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때 유명했던 그런 게임들은 보통 개발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요즘 게임 업계에서 5년에서 10년이면 완전히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한때 인기였다가 뭐 갑자기 또 무슨 뭐둠 같은 이제 FPS 게임으로 넘어갔다가 막 변하잖아요, 계속. 내가 지금 뭔가 게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게임 개발 기간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개발 기간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완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소프트맥스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임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냈다가 유저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회사가 좀 기울었었죠.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완성이 덜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버그까지 다 잡아서 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투입 인력은 대략 27명. 근데 이제 27명이라는 건 이건 기획서상의 인력이지 실제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 더 필요한 사람을 이제 충원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아마 커맨드 앤 컨커 정도의 규모의 게임이면 100명 이상의 사람이 투여를 했을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가상으로 적는 거니까. 자, 그래서 왜 27명이냐? 2D 아티스트가 2명, 3D 그래픽 디자이너가 3명, 영상 디자이너가 3명, 그래픽 엔진 및 이펙트가 5명. 자, 지금 보면은 다 그래픽이죠. 이 게임이 풀 3D 게임인데, 근데 3D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디자이너 보러, 야, 너 탱크 만들어.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떤 탱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종이에다가 납작하게 그린 그 2D 그림을 보고, 자, 이런 탱크가 필요하니까 너는 이걸 3D로 만들어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3D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D 그래픽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D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2D와 3D를 둘 다 하시는 그런 그 신의 손도 가끔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둘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배경 그래픽 따로, 뭐 몬스터 디자인 따로, 주인공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분야가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 게임은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직접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편집을 해줄 영상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이 기존 작품이랑 완전히 다른 그런 그래픽을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엔진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효과도 요즘 컴퓨터에서 느리지 않게 빠르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는 5명. 그 다음에 뭐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겠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발견하지 못한 버그가 이제 상업적으로 팔리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저에 의해서 발견되면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유저한테 발견되기 전에 잡을 만한 건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그 다음에 배우 이런 사람들 다 섭외하고 대본 주고 연기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입을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다 뭐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그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나중에 그래픽으로 막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그 그래픽 작업까지 다 포함하면은 비용이 좀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게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보통 이제 예산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은 지금은 좀 많이 기울었는데, 예전에 한창 인기 있을 때는 PC방에서 전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략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e스포츠 대회 같은 거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무슨 축구 경기 이상으로 그 크게 열광하면서 막 구경하던 그런 기억 나시죠? RTS 장르의 인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아시아 국가 한국에서만 700만 카피 이상, 전 세계에서 1118만 카피가 판매된 이력이 있다. 유독 한국에서 판매량이 많았던 이유는 10대서부터 30대까지의 그 게이머들이 그 이런 RTS 같은 순발력과 두뇌 플레이를 요구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자, 게이머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e스포츠가 그 실시간 중계 및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고, e스포츠라는 말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C방이 가장 많은 국가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PC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거예요. 사람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기다가 게임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PC방 운영 규칙에 의해서 PC 한 대당 무조건 정품 CD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PC방 가보면은 그 카운터 뒤에 그 스타크래프트 박스가 그냥 수십 개가 쫙 있었죠. 전부 정품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에요. 자, 실제로 PC방에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RTS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RTS 게임을 정말 잘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그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약간 돈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뭔가 현실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의 단점. 뭔가 단점을 극복해야지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존 시리즈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대전을 지원을 했으나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게임을 보고 즐기는 그런 e스포츠 문화가 생기기 이전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새 종족 간의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를 주는 반면에 커맨드 앤 컨커는 진영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테란하고 프로토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재미가 없겠죠. 그죠? 조합이 테테, 테프, 푸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 종족이 되면은 테란 대 저그,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저그, 프로토스 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매번 게임이 다 새롭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게임 진행 시 이제 유닛 수가 많아지면 게임이 크게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커맨드 앤 컨커 3는 3편이 되어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죠. 자, 플레이어가 접속을 끊으면 인공지능이 이어받아서 승패 판정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중간에 나가면 그냥 패배 선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커맨드 앤 컨커는 그때부터 AI가 그 캐릭터 그 플레이어가 하던 진영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커맨드 앤 컨커 3의 장점은 무엇이냐? 개발 전부터 게임 방송을 고려를 해가지고 자, 또 이제 밑줄 긋고 굵은 글씨 보이고 있죠? 자, 음성 채팅 및 중계 기능, 그 다음에 플레이를 녹화할 수 있는 리플레이 저장 기능, 그 다음에 8인 최대 8명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10분 안에 승패가 결정되는 신속한 게임 플레이. 그 커맨드 앤 컨커는 옛날에 한 판 하면 1시간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거를 이제 목표로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족을 추가. 자, 기존에 GDI하고 노드라는 두 종족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외계인 종족이 하나 뛰어듭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적대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지구인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면서 지구인과 외계인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또 전혀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어 버전을 만들어야지. 당연하죠. 기존의 커맨드 앤 컨커는 레드얼러 시리즈 빼고는 다 영문 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반드시 한국어 버전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겠다. 그게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한국 게임의 관련사 방송사와 공동 마케팅을 펼쳐나갈 준비를 할 것이다. 지금 사실로 말씀드리면은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는 온게임넷에서 잠깐 방송이 된 적은 있었는데 그게 붐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게임이 약간 사양이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 신속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막 느려지니까 게임을 제대로 중계를 할 수가 없었죠. 이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가지고 다 스타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임을 눈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게임 출시 이후에 EA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대회로 전 세계 이목을 끌었으면 RTS 1위를 되찾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야든 간에 누군가가 1등을 차지해버리면은 2, 3등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선점 효과라는 건데 RTS도 현재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이미 RTS 장르를 다 장악을 해버렸죠. 자, 프로젝트의 수익 모델. 내가 이 게임을 만들면 과연 얼마를 벌 것이냐. 자, 한정판 및 일반판을 일단 판매를 개시할 거예요. 200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그래서 초기 이제 판매량이 200만 카피 정도를 보는데 그 패키지 하나당 $40, 우리 돈으로 대략 한 4만 원 정도.
요즘은 게임이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세로 봤을 때는 한 4만 원 정도 되고, 여기 40달러에다가 200만을 곱하면은 8천만 달러가 됩니다.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PC방 사업장 묶음 판매. 자, PC방에 최소한 컴퓨터가 20대는 있더라. 그러니까 PC방에서 판매하는 총 그 패키지 수가 40만 카피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달러에다가 40만 곱하면 어 1600만 카피가 되는 거죠. 16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e스포츠 대회를 열면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보면서 나도 저 선수처럼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봐야지. 그럼 게임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초동에 200만, 그 다음에 후속으로 500만이 더 팔린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총 판매 수량이 1118만 카피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는 충분히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500만 카피가 팔린다고 가정하면 40달러에다가 500만을 곱해서 1000만, 100만, 1000만, 억, 2억 달러를 벌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총 수량이 그 전 세계에서 파는 수량이 1000만 카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다 더했더니 6억 9,600만 달러를 벌 것이다. 이걸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박수 치겠죠. 물론 이제 저의 뇌피셜 상상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 저만큼을 더 벌겠네. 자, 여러분 그 영화 산업을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뭐 무슨 10억 달러를 들여서 뭐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더니 10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럼 9억 달러를 10억 벌어서 100억 벌었으면 90억 벌었네?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한 거보다 더 많이 벌면 그게 투자자도 좋고 게임 만드는 사람도 좋은 거죠. 그죠? 결국은 돈이 남아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이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나중에 브루두어라는 확장팩이 나온 것처럼 커맨드 앤 컨커도 이제 그 예를 마치 따라서 하는 것처럼 커맨드 앤 컨커 3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케인의 분노라는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커맨드 앤 컨커 3라고 하면 당연히 케인의 분노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작이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고 나면 한 9월쯤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추가 건물이나 뭐 무슨 신기술, 뭐 미션 같은 걸 추가를 해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죠. 굵은 글씨 밑줄 쫙. 자, 확장팩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작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커맨드 컨커 3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팩을 또 설치를 해야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케인의 분노만 사가지고는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예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판매가 되는 겁니다.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달아줬어요. 이게 1편이고 이게 2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전으로 나온 게 레드 얼럿 1, 레드 얼럿 2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상으로 쓴 계획서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투자를 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매력적으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희망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장르의 게임 사업 계획서를 쓰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투자자의 입맛에 들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만약에 댓글을 달거나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른 게임에 대한 기획서도 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다른 장르의 게임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